여기 숨죽이며 생명을 이어온 땅이 있습니다. 시작은 참혹한 전쟁이었죠.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과 북을 가르는 248km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약 70년, DMZ는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됐죠. 분단의 역사와 자연의 회복이 공존하는 땅. 우리에게 DMZ는 어떤 의미일까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 밤새 내린 눈이 철원 평야의 풍광을 바꿔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도 쉽지 않죠. 두루미는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DMZ에서 겨울을 납니다. 오랜 시간 DMZ를 지켜봐온 분이 계십니다. 기자였던 함광복 소장님. 40년 넘게 비무장지대를 취재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제가 회장님 만난 지가 30년 돼요. 30년, 그렇죠. 이게 토교저수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두루미가 제일 많이 오는 데네. 아유, 그렇죠. 보물저수지네, 보물저수지. 예. 이 면적이 약 한 70만 평 정도 되는 그 넓은 면적인데, 정말 두루미한테는 와서 겨울에 먹이 활동하고 여기 와서 잠자는 곳으로는 최고죠. 네, 그 두루미가 그냥 뭐 한 몇십 마리가 저희 집을 뭐 이렇게 비행을 하고 그냥 돌고 지내갈 때, 아,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지요.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 기분. DMZ와 인접한 철원 토교 저수지. 두루미는 차가운 얼음 위에서 잠을 잡니다. 한 해 DMZ를 찾는 두루미는 대략 7천여 마리. 엄청난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른 아침, 녀석들의 먹이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작은 소리에도 경계를 합니다. 두루미는 예로부터 천년학으로 불리며 길조로 알려져 왔는데요. 철원은 대표적인 두루미 도래지입니다. (30년) 가까이 마을 주민들이 먹이 주기를 한 것도 큰 역할을 했죠. 독특한 날개짓과 엄청나게 큰 울음소리, 두루미가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넓은 평야의 풍부한 먹이 덕분에 철원은 두루미 도래지가 될 수 있었죠. 올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AI 조류 독감까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DMZ도 예외가 아니었죠. 토교 저수지에도 정기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 많이 상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만 해도 2년 세월이 이렇게 지금 힘들게 가는데 요새 속상한 것은 여기다가 또 조류 독감이 또 이렇게 발생되는 바람에 이게 또 걱정되고 DMZ는 올겨울 내내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는데요. 1990년대 민통선이 개방된 이래 최장기간입니다. 고라니도 드나드는 한탄강. 겨울 철새들의 놀이터로 유명한 곳이죠. 물속에서 논일기도 하고 물고기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두루미의 서식지인 철원평야. 매년 진행되던 먹이주기 행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 민가와 가까운 논밭까지 두루미가 날아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두루미를 잘 영양가치를 먹여야 건강하게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밥을 제대로 못 주어가지고는 참 걱정입니다. 방역 당국의 허락을 받고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겨울을 잘 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천연기념유새가 한국에 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아서 살라고 왔다가 먹이 없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지면은 이건 우리 인간의 잘못이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조류 독감까지. DMZ 야생동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과연 두루미들은 다시 철원평야를 찾아올까요? 자연의 시간은 언제나 어김이 없습니다. 해빙의 시간, DMZ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완연한 봄. 바다에도 봄 내음이 그득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해마다 4월이면 특별한 조업이 시작됩니다. 북위 38도 33분 선에 위치한 저도어장. 불과 1km 위로 NNL, 즉 북방항계선이 지납니다. 최북단 어장이죠. 그래서 해경의 해상 점호를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하죠.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해경의 함정이 상시 대기 중입니다.
새벽 5시 30분. 해상조모를 기다리는 정구현 선장.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북한과 인접한 최북단 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는 최북단 어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로 한계선이 이제 여기서 1마일이 있는데 얼선을 하지 말아야죠. 이제 선은 없지만 저희들은 장비에 선이 거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33분 선, 조모받는 데가 저희들은 작업하는 데는 34분 선, 34분 선을 넘어서면 넘어가면 안 되죠. 선을 넘어가면은. 조문을 받은 선박은 주 환자선 아래에서 별도로 대기 바랍니다. 속초로 작업하겠습니다. 경기호 2명입니다. 엄격한 해상조모가 진행됩니다. 저도어장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성군 선적의 어선에 한해 조업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바다가 북쪽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유, 날이 겹거든. 야, 날이 이렇게 춥지? 행진아, 겨울이 다시 오는 모이야. 금어기가 끝난 4월은 어획량이 많은 계절이죠. 어민들에게는 긴장되면서 설레는 순간입니다. 해상조모가 끝나자 해경고속정이 출발선을 표시합니다. 입항을 허가한다는 해경의 안내방송과 함께 거친 물살을 가르며 배들이 앞다퉈 출발합니다. 북쪽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100여 척의 선박들. 이야, 정말 장관입니다. 저도어장은 NNL로부터 불과 1km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월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드디어 최북단 저도어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끼를 단 낚싯줄을 던지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석 달 동안 사람의 출입이 금지됐던 저도어장. 과연 무엇이 얼마나 잡힐지 궁금합니다. 뭔가 비치는데요. 네, 저도어장은 대왕문어로 유명합니다. (5kg) 한 마리에 그럼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10만 원 정도. 황금어장이라는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문어가 낚여 올라옵니다. 풍어에 기분이 좋은 선장님, 포즈도 취해주시네요. 북한과 인접한 해역, 혹여 NNL을 침범하지 않는지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시간여의 조업, 얼마나 잡으셨을까요? 와, 정말 많이 잡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돈 되는 것만 잡았습니다. 큰 거는 가격이 반값이에요. 25,000원 나가면은 요거는 한 15,000원밖에 안 나가는데 요거는 25,000원 나가요, 키로에. 조업을 마칠 무렵 우와, 엄청나게 큰 대왕문어가 잡혔습니다. 힘에 부칠 정도인데요. 너무 크면 가격이 싸다지만 그래도 큰 녀석을 잡으면 역시 기분은 좋습니다.
저도어장 출입이 처음 허가된 것은 해녀들이었다죠. 아무런 장비 없이 수심 30m까지 잠수를 하시는데요. 80대의 나이에도 해삼과 멍게를 능숙하게 채취하십니다. 저도어장에는 남자 잠수부 머구리도 계십니다. 60kg의 장비를 입고 한 가닥의 호스에 의지해 작업을 합니다. 덩치가 큰 문어를 잡을 때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하지만 노련하게 떼어내고 기어이 문어를 잡아 올립니다. 늘 긴장감이 감도는 NNL 해역. 하지만 대진항 사람들은 최북단 저도어장을 터전 삼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산은 온통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군부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길.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들이 도착한 곳. 해발 1300m 고지의 백두대간 향로봉. 북방식물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야장에다가 적는 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오늘 이제 식물 채집하는 거 우리가 사진 찍고 우리가 사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채집하는 걸로. DMZ는 약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죠. 그래서 다양한 식생이 잘 보존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소용돌이. 꽃도 많이 달렸고 색깔도 예뻐. 만개한 것 같아요. 네발톱 꽃 여기 거 제일 좋다, 그죠? 네. 밑에 꽃보다 훨씬 더 잘 폈고. 진짜 예쁘네요. 진짜 그 대표적인 북방식물 매발톱 나무입니다. 네발톱 나무가 이렇게 군락으로 크게 군락져 있는 데를 보기가 사실 힘들거든. 향로봉은 DMZ와 백두대간 생태축이 만나는 곳입니다. 남한에서 보기 힘든 북방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죠. 주변에 건 다치지 않도록. DMZ 자생식물원에서는 특히 북방식물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덜 다치게. 희귀한 북방식물에 잔뜩 들뜬 모습인데요. 하트 모양의 잎이 독특한데요. 두루미 꽃입니다. 두루미꽃은 이제 주로 고산에만 자라는 식물이어서 이제 백두대간 따라서 자라는 얘도 이제 전형적인 북방계 식물 중에 하나고. DMZ에는 그 어떤 곳보다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체에서 DMZ 면적은 5%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자생하는 식물 종류는 무려 67%나 됩니다. 이 향로봉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DMZ 생태축하고 백두대간 생태축이 만나는 그 교차 지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식물 다양성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물 연구를 할 때 이제 북한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북방계 식물을 이제 좀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임도가 아닌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비무장지대인 향로봉은 식물학자도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있다. 여기 개체수는 좀 많네요. 거기 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식물일까요? 얘가 2매다. 흔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귀한 북방식물이랍니다. 네, 요게 열매. 이렇게 이거면 동글동글하니 빨강이 진짜 맞아요. 이쁜데. 그냥 둥글둥글하게. 잔뜩 들뜬 모습 역시 식물학자들답습니다. 맞아, 석병산. 석변산이 많아요. 큰 나무 아래 겨우 햇빛이 드는 곳. 특별한 식물이 발견된 걸까요? 뭔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확한 위치와 서식 환경까지 꼼꼼히 메모합니다. 날개 하늘나리, DMZ에 서식하는 희귀 식물입니다. 요것은 이제 북방계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1000m가 넘는 고산에 그냥 소수, 그냥 뭐 두세 개체 이런 식으로 소수가 이렇게 자라는 식물로 엄청 귀한 식물이고, 지금 현재 그래서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한 식물. 예,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유일하게 줄기에 얕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날개 하늘나리고, 또 하늘은 왜 붙었냐? 꽃이 하늘 향해서 피어요. 그리고 얘 털이 많지. 털이 많네요. 조금 이제 뭐 다 모든 식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추운 곳 날개가 이렇게 있지. 조금씩. 그리고 이게 지금 DMZ 자생식물원에서 이제 DMZ 접경 지역에 나중에 이제 중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제 중점 관리종이라는 걸 지정해서 계속 이제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날개 하늘나리가 거기 후보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귀화종이 아닌 자생종이 이렇게 잘 오래서 사는 걸 보면은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DMZ는 전쟁과 분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약 70년. DMZ는 희귀한 식물들의 서식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에서 생명을 복원시키는 땅으로 DMZ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 스스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키워온 것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열고 DMZ와 인접 지역으로 식물 조사를 다닙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철원 소이산입니다. 우와. 이 눈 다 뭐예요? 멋있다. 그러니까요. 드넓은 철원 평야 너머로 북측 DMZ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군 막사 따라서 이제 아마도 철책 라인인 것 같고, 그 너머가 아마도 이제 DMZ 안쪽인 것 같아. 신기. 막사인가 봐. 식물 조사를 하다 전쟁의 흔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가 있는지. 신기하다. 그래도 여기 안은 습한가 봐요. 응. 저런 애들도 자라는 거군요. 모시풀도 있네. 모시풀이구나. 248km의 비무장지대에는 분단이라는 인간의 시간과 복원이라는 자연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용양보 습지보호구역, DMZ의 자연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저기 옛날에 군인들이 쓰던 뭐지? 다리래 건너가던. 여기 이제 다 사가가지고. 하지만 불쑥불쑥 전쟁의 흔적과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세대를 이제 겪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역사책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지뢰 때문에 그 출입이 불가능해서 저렇게 자연 천의에 의해서 식생을 이루고 있는 곳들을 볼 때마다 와, 저기가 정말 과거에는 격전지였겠구나. 그런 것들 좀 상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금강산 길목에 위치한 암정교. 시간이 멈춘 듯 6.25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역사는 6.25 한국전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포탄의 흔적과 뼈대만 남은 철원 노동당사. 폭탄과 총탄에 맞아 구멍이 숭숭 뚫린 기관차. DMZ에서 70여 년 세월을 버텨온 전쟁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과 북 사이에는 적대와 대립의 시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평화의 댐도 그중 하나죠. 71번째 6.25 한국전쟁 기념식. 젊은 청년들은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참혹했던 전쟁. 그해 여름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은 시작됐죠. 10대, 20대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징집이 됐고 군인이 됐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6.25 전쟁은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세요? 비참하지요. 아유, 시모나 많아죠. 뭐 아주 뭐 말도 못해. 밤에 문 하나 올라가 떨어졌다 쏘지만 남은 소나기는 그런 소나기도 없어. 여기 밤에 소나기 오지. 우리가 그때 참 가주니까 너무 무기가 연약해가지고 로켓포도 45mm, 응? 저 박격포가 45mm, 그 들모 댕기는 거. 걔들은 85mm, 110mm를 가져요. 그리고 다들 학생들이 돼서 진짜 이 총을 쥐고 서로 싸우는 건 이제 처음 이제 하는 거야. 한 일주일 못 다 받고서 전선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예, 거기서 나왔습니다. 간육간으로 1,100마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단 열흘 동안 무려 27만 4,954발의 포격이 가해졌고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뀔 정도 처절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전 낮에는 한국 사람이 고치고 밤에는 이민들, 중국분들 고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참 수만 명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다. 백병전 꺼져 일어났었어요. 그놈들은 대가리가 매주면 맨들맨들해. 우리는 상고머리니까 또 만지면 이 머리카락이 좀 잡히고, 예. 밤에 낮 같으면 알지만 밤에 이제 전방에서 뭐 압니까? 그래 대가리 만져보고선 찔러 죽이고 대검으로다. 시탄에 얻어 걸려가지고 보니까 피가 줄줄 흘러. 이제 보니까 피가 나고 그래. 이제 보니까 피가 흘러. 그래. 그때 총을 어디에 맞으셨어요? 여기 팔에 맞으셨어요? puga 내고 있는데 손가락질만 하면 죽어요. 사상전이니까. 인민군 애들이 와서 진짜 손가락질하면 제가 앉아도 죽고 한국군이 와서 손가락질하면 제가 앉아도 죽어. 아군들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만세를 부르고 손뼉을 쳐줘. 그러다 또 아군이 후퇴를 해. 후퇴를 하면은 또 인민군이 내려와. 인민군 내려오면은 또 아군 들어왔을 때 손뼉 칠 사람 다 총살시켜. 손뼉 친 사람. 그러니
누구를 좋다 나쁘다 하질 못하는 거야. 또 인민군 내려왔으니 인민군 좋다고 또 손뼉 치고 따라가야지.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아군한테도 충성. 시전이 되니까 인민군 애들 여기 있고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가 개울이야. 이렇게 내려가면 개울이야. 서로가 가서 세수하고 손 닦으면서 악수하고 누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라가 틀려서 그렇지 이러면서 악수까지 해봤어요. 텔레비 할아버지 유치원에 나오는데 70년 됐다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래 올해 이제 1년 더 됐으니까 71년이 됐잖아. 어디 가서도 전장만 막으셔. 전장은 죄를 안 져도 주고 전장만 막으셔. 전장은 안 돼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즉 DMZ가 생겨났죠. 그 후 약 70년의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은 적대와 화해를 반복해왔습니다. 적대의 시간은 늘 길었고 화해의 시간은 아주 짧았죠.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에 평화의 시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분단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북은 각각 접경 지역에 선전촌을 만들었습니다. 백마고지와 철원평야가 인접한 대마리.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전략촌입니다. 방공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었죠. 1967년 대마리에 입주한 150세대. 민간인이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이화배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십니다. 여기 마을에 입주했을 때 군인차 타고 입주해 들어오고 한 거 그거. 옛날에 여기 처음 입주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이웃들 때문에 사는 게 보람이 있었어. 인심도 좋았고 네 거 내 거가 없었어. 그냥 이순자라고 가을에 도토리 하나 보고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산산조각이 났어. 우리 신랑이 다 살점 하나라도 걷어서 장사 지내줬고 도토리 아까운데 어떻게 그냥 가느냐고 그 도토리를 주스러 들어갔다 그냥 몇 발짝 못 들어가다가 도토리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터진 거지. 그냥 거긴 지뢰 표시도 없었어. 새로 묻어놓고는 지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으면 군부대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근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개 죽음이야. 사람들은 북한과 가깝다고 위험하다 했지만 지뢰밭 황무지를 개간해 억척스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인가 갔는데 땅준이라는 사람이 왔어. 땅준이 이건 우리 땅이니까 느닷없이 무슨 미리 우편으로나 무슨 서신이나 연락도 없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 내년서부터는 하지 마셔. 확실한 등기 권리증 가지고 와서 권리 행사하겠다는데 어떻게 뭘 하느냐고. 그 다음서부터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권리증 없는 사람들은. 지난 8월 30일 이화배 할머니가 대마리 개척비를 찾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군인들과 지뢰 등으로 목숨을 잃은 대마리 주민을 추모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벌써 여기
대마리 입주한 지가 56년대가 되나 7년대가 되나 그건 잘 그러네. 대마리는 백마고지 전투로 찾은 땅입니다. 쥐뢰 바친 황무지를 개간한 것은 1세대의 입주민들이었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마리 주민들의 억척스런 삶을 기억해 줄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도 고생들만 하시다가 좋은 일은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다들 젊은 나이에 거의 다 가셨어. 우리 애들 아버지는 말하자면 52살에 갔고 여기 묻힌 사람들 이름 보면은 마음은 항상 안 좋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40년 넘게 비무장지대를 기록해온 분. 함광복 소장님이 DMZ 첫 이야기를 시작한 곳입니다. 인제군 관대리.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됐지만 분단선인 38교가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저 산과 이 산 사이에 소양강을 건너가는 38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북쪽은 북한이고 다리 남쪽은 남한이었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일대 이 어마어마한 벌판에 육군 3군단이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큰 비행장도 있었고 보급 창고도 있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사기지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죠. (40년) 전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DMZ는 전쟁과 냉전의 산물이었습니다. 민족의 분단, 역사적 비극이 담긴 공간. 그래서 비무장지대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DMZ를 취재하게 된 동기는 당시 DMZ란 말을 못 쓰게 했었어요. 그때는 분단 현장,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곳, 북쪽은 갈 수 없는 곳,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 뭐 이런 게 당시에 그 DMZ를 대변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되겠죠. 그게 어느 날 40여 년, 5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런 것 같아요. DMZ도 이미 그 혈기왕성했던 서슬 시퍼렇던 그 이데올로기의 배터리가 뭐 거의 소진된 것 같아. 수많은 계절을 거듭하며 세상이 변하는 동안 DMZ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70년. DMZ는 숨죽이며 생명을 복원시키고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사냥은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최남단 서식지입니다. 매 계절마다 야생 사냥의 서식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가는데요. DMZ에서도 높은 바위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냥은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신의 영역 한 곳에만 분변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갈색 나는 거는 겨울에 거, 그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게 요즘 최근에 이런 나뭇잎이나 이런 풀, 엽록소가 많이 함유된 먹이를 섭식한 그런 흔적이고, 지금 녹색 계통의 배설물이 있고 이제 갈색 계통이 있는 거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봄부터 1년 내내 지금 배설을 하면서 여기서 서식하는 거고. 사냥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습니다. 오,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새끼도 잘 안 찍혔겠는데? 배설물을 확인을 해야 되겠어. DMZ에 다양한 동물이 포착됐습니다. 육상의 최대 포식자인 사기, 먹이를 찾는 모습. 야행성 동물인 오소리도 보이고요. 멸종 위기종인 사향노루도 있습니다. 노루도 있고. 말랐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 얘? 사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끼다. 나왔다. 저희 오기 직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벌쩍 있었어. 높은 바위산에 서 있는 사냥.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깎아질 듯한 절벽에 홀로 서 있는 사냥. 흡사 신화 속 동물처럼 영험해 보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DMZ는 사냥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저희가 지금 한 60년, 70년 이렇게 DMZ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역으로 거기에 있는 고유종이 많이 산재해 있고, 사냥이 산다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이 서식지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DMZ 문이 열렸습니다. 센터에서 7, 8년 동안 성장해온 사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인데요. 생식기가 다가온 3마리를 한꺼번에 방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연 최적의 방사 장소는 DMZ죠. 10년 가까이 센터에서 키워온 사냥. 자연으로 내보내는 기분은 어떨까요? 잘 가서 살아라. 뭐라 그러죠? 시원섭섭해요, 솔직히. 근데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시원섭섭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DMZ라는 데가 또 사냥이 적응하고 사는 데는 너무 천국이잖아요. 평화롭고. 우리 인간에게 불편하지만 또 얘들에게는 너무 천국이기 때문에 방사를 하고 증식이 돼서 얘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또 이렇게 DMZ 쪽에 와서 방사를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정적이고 마음이 또 편합니다. 네. 우리 문이 열리고 사냥이 DMZ 산속으로 달려갑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비무장지대에서 뒤에 태우세요. 사냥이 무사히 적응하길 바라봅니다. 자, 잘 살아. DMZ 비무장지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 해발 1300m 고지대에 형성된 습지입니다. 국제람사르 협약에 등록될 정도로 생태 가치가 높은 곳이죠. DMZ 자생식물원 길희영 박사는 용늪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에 대해 조사 연구 중입니다. 용늪은 이탄 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물이 죽어도 썩지 않고 스폰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 식물이 완전히 썩어서 부식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이제 썩어서 켜켜이 계속 쌓인 거를 이제 이탄층이라고 하는데요. 양분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성을 띠고 있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또 특이하고 희귀한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용늪이. 향로봉처럼 용늪에는 남방계 식물뿐만 아니라 북방계 식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죠. 용늪에는 길희영 박사가 발견한 특별한 식물이 있습니다. 앉아야만 보이는 작은 식물이죠. 애기 곡정초입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왔는데요. 길희영 박사가 용늪에서 발견해 최초로 남한 내 서식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도 이 식물을 연구를 하기 전에는 사실 곡정초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정말 자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조사를 하려고 채집을 나갔을 때도 찾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또 이제 물이 또 자작자작하게 있는 습지에서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쭈그려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낮춰서 찾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DMZ는 북방 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었죠. 오늘도 젊은 식물학자는 DMZ에 자생하는 희귀 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DMZ에서 인간과 자연의 시간은 정반대로 흘러왔습니다. 자연이 제 스스로 생명을 복원해왔다면 남과 북은 적대와 화해를 반복해왔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고 분단의 시간은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DMZ 철책선은 분단 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고성에서 철책선이 제거됩니다. 견고하게 수십 년을 버텨온 남북이 설치한 거대한 장벽. 철책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70년 분단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북쪽에도 누가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같이 연구한 거를 둘이 모아놓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할 작업은 우리 DMZ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DMZ 건너편에 있는 북쪽의 연해에 있는 DMZ는 어떤 것일까? 못 산다, 뭐 거기 형편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냉전 기간 동안에 어떤 스토리들을 어떻게 그냥 매몰시켜 놨을까? 이런 차원으로 그쪽 연구를 했으면은 참 좋겠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DMZ는 전쟁의 상처가 담긴 곳이라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합니다. 생명이 복원되는 장소라고. 68년의 시간을 버텨온 비무장지대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DMZ에 가는 걸까요?
248km 비무장지대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명과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